초보자들이 좀 피해야 돼. 싸다고 지방 아무 때나 가지 말아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도 봄하고 가을이 가장 좋아요. 휴가철에 놀러 다니지 말란 얘기지만. 맞아. 비수기 때는 성수기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 그죠. 700만 원, 1000만 원이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작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내가 뭘 좀 해보고 싶다. 그럼 한 방에 한 몇천만 원 한번 벌어보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감 내지 오만함이 막 토탈 거의 이제까지 보면 한 1억 정도는 후회본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잘해서 잘 팔 수도 있지만 좀 초보자들이 좀 피해야 돼. 나중에 다시 재팔기 어렵거나 전세도 주기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어디? 제발 싸다고 지방 아무 때나 가지 말아라. 가서도 제일 베스트한 곳을 사든지. 우리 수강생 중에 또 왜 선생님을 진짜 못 만났을까요? 그래서 왜? 했지만 자기도 책 몇 권 읽고 해봤는데 너무 그 집 팔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했는데 어딜 낙찰 이런 거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하고 그냥 책 몇 권 읽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하긴 하셨는데 어디를 하셨냐면 저쪽 포천 변두리 하셨어. 아시죠? 포천 변두리인데 물론 거기도 회사가 있거나 이러긴 하지만 놀러 가기 좋은 곳이죠. 그쵸. 그 거기를 갖다 싸다고 거기를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거기 자기가 서울에 살면서 포천까지 그거 사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포천에 뭐 매수세가 얼마나 수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 그래서 싸다고 아무데나 낙찰 받으면 안 된다. 듣기만 해도 내가 답답하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제가 알았다 얘기하더라고요. 포천에 국립수목원이 있거든요. 그게 좋아요. 거기 가는 게 또 맛있는 한식당 집도 있어. 그럼요, 좋지. 거기는 이제 그렇게. 그럼. 뭐 포천 이동갈비 이런 거 먹으려고 하면 가면 되지. 경매도 부동산처럼 성수기 비수기 같은 게 있나요? 있죠. 당연히 봄하고 가을에 이사철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도 봄하고 가을이 가장 좋아요. 경매에서도 보면 그 봄하고 가을장을 좀 타는 게 좋지. 아무래도 이사철에 내 물건이 임대가 나가거나 매매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 해결하는 요 명도를 하고 이사 내보내고 뭐 대출 받고 이런 게 하는 게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려. 2, 3개월. 만약에 가을장하고 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가을이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지금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4월, 5월, 6월 한 7월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덥지. 8월 달에 휴가 가잖아. 그러면 7월, 8월은 그냥 놀아야 돼.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지금 낙찰 받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금 한 비수기다. 7월달 8월달은 비수기를 감수해야 되는. 왜? 우리 다 놀러 갈 때는 다 놀러 가고 싶거든. 집 안 봐. 다 휴가 가고 경매하는 사람들조차도 휴가 가고 싶지 그거 뭐 집 보러 다니기 싫거든. 9월달부터는 또 이게 성수기로 돌아와요, 부동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월달 정도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내가 가을장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6월달 받아서 6월, 7월, 8월 이 정도 이제 명도하고 처리하면 이제 9월달 돌아오자. 딱 맞지, 장사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 휴가철에 놀러 다니지 말란 얘기지, 말은. 남들 놀러 다닐 때 같이 놀러 다니지 말고 그때 임장하고 현장 다니고 낙찰 받아서 가을 장사 해야지. 응? 이때 또 지나면 또 겨울 장사 또 한 12월 1월달 지나면 또 겨울 장사 못해요. 한 2월달 돼야지 또 장사 돌아오지. 맞아. 비수기 때는 성수기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 그죠. 같이 놀러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저기 팁은 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다 놀러 가고 막 연인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막 놀고 싶잖아요. 이 경매는 그런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휴가 가고 싶거나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때 그런 때도 또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법원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다 하거든요. 경매를 뭐 매일 하는 데도 있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거의 360을 다 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때 크리스마스철이라든지 뭐 이런 때, 뭐 근로자의 날, 그런 근로자의 날도 법원은 해요. 예, 그거 안 놀더라고. 은행은 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 법원에 경매가 있다. 놀지 말고 가서 하라고. 경쟁자가 별로 없겠네요. 없죠. 다 놀러 가고 싶거든. 경매인들도 다 놀러 가고, 휴가 가고 싶다, 휴가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경쟁률이 조금 빠져요. 근데 요즘은 이런 팁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의외로 또 크리스마스 때 많이 오긴 하더라고. 아까 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임장 때 또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 지도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그 근처에 원하는 지역을 프린터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동 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이 보면 어느 지역에 딱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지도 검색이라고 해서 그 내가 어느 이 동네에 갔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도 몇 개가 있거든요. 오늘 날 잡아서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간 김에 여기도 가고 몇 개를 조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비교가 되잖아. 내가 이 물건이 요것만 봤을 때는 얘가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비교치가 없으니까 내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또 경매 물건이 나와서 거기 가봤더니 또 얘랑 비교가 돼.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조금 많이 다녀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헷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최소한 한 두세 개 정도를 얘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얘만 보였으니까 얘를 낙찰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얘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좀 괜찮네. 근데 또 얘 보니까 얘가 또 괜찮다 그래서 최소한 한 세 개 정도는 한번 그 지역에 같이 지도를 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임장 1차에 가라는 건 어떤 의미세요? 시세 흐름장이 이렇게 상승되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1차에 가면 되게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도 똑같아요. 두 번째 유찰이 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면 벌써 내가 부동산 방문하는 사람 중에 거의 30번째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도 되게 좋게는 안 봐요. 귀찮거든. 맨날 뭐 계약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맨날 뭐 물으러 오니까. 근데 신권에 가보면 의외로 제가 이제 어제 낙찰받은 것도 신권이잖아요. 갔더니 지금 흐름장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매매가 잘 된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 한번 떨어지고 갔으면 벌써 소스가 이미 다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경쟁률도 되게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권에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대표님이 실패한 건 어떤 데가 있나요? 있죠. 저 많이 뭐 그래도 그만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다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그때 이제 유치권 있는 물건을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유치권자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들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천만 원 이제 돈을 이제 줬죠. 뭐 협상금으로 물론 줘긴 했지만 뭐 손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협상금으로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고 크게 이득을 못 본.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한 1년 차인가 1년 반 차 정도 넘으니까 이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700만 원 벌고 1200만 원 벌으니까 이것도 떼돈 버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한 1년 정도 넘으니까 7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이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작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내가 뭘 좀 해보고 싶다. 약간 제가 남성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한 방에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한 방에 한 몇 천만 원 한번 벌어보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차가 되니까 이게 막 자신감에 이제 오만함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물건으로도 그냥 1, 2천만 원 벌 수 있는데 이렇게 고수들 보니까 그냥 한 방에 막 몇 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야씨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5% 정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권리 분석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물건들만 또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머물러가지고 지식도 짧고 뭐 해결하는 능력도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해결을 잘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갖다 막 5천만 원씩 물어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제일 크게 손해보신 게 한 5천 정도인가요? 그거 5,500이 제일 크고 그 뒤에 뭐 한 2천짜리도 있었고 1,000짜리도 있었고 한 토탈 거의 이제까지 보면 한 1억 정도는 손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초보자였을 때 했으면 내가 이 세계 안 있었지. 매거씨 돈도 없는데 1억을 그 어떤 돈인데. 근데 그게 이제 1년 반 정도 차에 이 오만함이 이 자신감과 오만함이 있을 때 근데 1년 반 정도 돈을 벌어봤잖아요. 물론 되게 힘은 들었어요. 그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큰 돈이죠. 근데 그 앞에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무지함과 내공이 작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아직 넘볼 수 없는 거는 내가 넘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행착오적인 것도 배웠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그 이상 벌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미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가 그쵸. 여기서 다시 좀 이어지네요. 그렇죠.